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 해리포터가 호그와트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며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이 외에도 영국은 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며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품격 있고 그저 잘 살 것만 같은 이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라는 사실 아셨나요? 지역별 소득만 봐도 영국은 북부 지역에 비해 남부 지역에 잘 사는 지역이 전부 몰려 있고요. 소득도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제일 잘 사는 런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 훨씬 못 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인 미시시피주보다도 가난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진국의 대명사로 알려진 영국이 왜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영국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과 시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높은 생활비로 인한 생계 부담 등 영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인데요. 특히 잘 사는 남부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영국 북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영국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렇게 영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들을 연신 보도하며 점점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지금의 영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영국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영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의 남북 격차는 이미 그 역사가 오래되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그 시작은 과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은 증기기관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며 기존의 농업체제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때 이러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영국의 중부와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산업화의 흐름과 함께 석탄 채굴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갔고요. 농업이 주를 이루던 남부 지역보다 월등히 잘 살게 되었죠. 물론 남부 지역에서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영국의 수도를 담당해온 런던이죠. 제조업과 광산업이 발달했던 북부 지역과 달리 런던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가깝다는 이점을 활용해 무역이 발달했고요. 무역의 발달과 함께 금융 서비스 또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런던 성장에 힘입어 주변 남부 지역들도 런던의 덕을 보며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1900년대 중후반 영국 남부와 북부 지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영국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 산업 장려 정책 때문이죠. 190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영국의 제조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영국 북부에서 활동하던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북부를 지탱하던 제조업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썬덜랜드, 로더럼, 미들스브로와 같이 제조업과 광산업에 의존하던 도시의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고요. 이는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는 제조업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 소매, 부동산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규모 경제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찍이 금융산업으로 자리 잡았던 런던이 있는 남부 지역으로 모든 투자와 지원이 몰리게 되었죠. 이렇게 발전하는 서비스 산업을 따라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은 빠른 소득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남부와 북부의 운명. 그리고 현재 오래전부터 시작된 영국의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국민들의 시위와 폭력으로 드러나며 영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영국 정부도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대체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크게 관통하는 원인으로 생산성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기술 등 주어진 자원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죠. 그리고 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곧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은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문제는 현재 영국 북부와 남부 지역이 이러한 생산성에서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건 교육 수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도 다 자식들이 나중에 높은 소득을 올리며 잘 살길 바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영국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소득이 낮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노동인구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지역별 생산성 지도만 봐도 아주 잘 나타나는데, 보시면 소득이 제일 높은 런던과 그 주변 지역이 생산성이 제일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높은 생산성은 곧 높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점점 감소해가는 대학 임금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대학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 차이를 대학 임금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분명 대졸자들이 많은 곳에서 임금 격차는 더 커져야만 하겠죠. 하지만 영상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학 임금 프리미엄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교육은 영국인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높은 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나타내는 스템 분야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정부는 국제 기술 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공학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템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나온 인재들은 영국에서도 그 수요가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스템 분야 졸업생은 다른 동료들보다 거의 20%만큼 소득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국에서의 지역 간 교육 수준 차이는 생산성 차이를 만들어냈고, 이는 지역 간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앞서 살펴보셨던 교육 수준 이외에도 전혀 의외의 요소가 영국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바로 열악한 교통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교통의 발달과 생산성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경우 일터까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되고요. 투입되는 비용까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입장에서도 교통망의 발달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단 기업의 직원들이 더 적은 시간과 적은 돈을 들여 회사로 출근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은 당연히 기업에 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기업 주변의 교통이 편해진다는 점은 기업과 관련된 물류 그리고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들의 수익과도 직결될 수 있고요.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에 너무도 중요한 요소인 교통 시스템.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영국 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런던은 영국 정부로부터 1인당 864파운드에 달하는 교통 시스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영국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런던의 반도 못 미치는 1인당 349파운드를 받았다고 하니 북부 지역에 대한 영국 정부의 교통설비 투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영국 북부 지역의 비효율적인 교통망과 생산성은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와 이탈리아의 로마를 비교해보면요, 일단 이 두 지역은 그 면적이 같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보다 교통망이 더욱 발달한 로마의 경우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대중교통을 통해 주요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로마는 맨체스터에 비해 무려 55%나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교통설비 투자 차이는 지역 간의 생산성과 소득에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을 얘기할 때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바로 엄청난 생활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주거비용은 수많은 영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차트처럼 영국의 집값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해왔죠. 전 세계를 강타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영국의 집값은 아주 조금 하락할 뿐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집값을 따라 주택 임대료 또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인들의 주거비용은 이제 감당 불가한 수준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영국의 생산성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단 런던을 예로 들어보면 런던에서의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근로자들은 런던을 떠나 아예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만 해도 벌써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런던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겠죠. 하지만 영국인들은 출퇴근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런던을 벗어나 생활비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런던에 살면서 궁핍하게 사느니 차라리 주변 지역에서 더욱 윤택하게 사는 걸 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생산성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성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영국의 높아진 생활비는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영국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죠. 지금까지 영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불평등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브렉시트에 대한 실패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까지 부각되며 영국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영국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지식 채널은 방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공수가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주분들의 지원은 저희가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녹용 브랜드 구전녹용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구전녹용은 녹용계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녹용이 나온다는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녹용은 노화를 늦추고 뼈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곧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에 고향을 방문하실 때 효도 선물로 귀한 녹용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전녹용에서 저희 지식세포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